안녕하세요. 찌아입니다. 오늘은 칠판 앞에서가 아니라 그냥 제 방에 앉아서 편하게 2차 썰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2차 찐 조언도 중간중간 같이 드려볼게요. 질문 형식으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시험장 분위기, 평가관들 어때요? 일단 평가관님들 표정이 정말 저에게 호의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경기도는 여성 1명, 남성 2분이셨는데 다른 평가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근데 충남은 여성 2분, 남성 3분으로 5명이었대요. 일단 말씀을 드리면 면접 답변을 막 하고 있는데 저를 안 보고 계신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정수리에 대고 시선 분산 중인 느낌? 또 한창 말하고 있는데 미간을 탁 찌푸리시더라고요. 그 미간을 찌푸리실 때 제가 움츠러들고 당황하는 게 스스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미간이 찌푸려질 때마다 제가 면접 답변에서 브레이크가 살짝씩 걸리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연습하실 때 진짜 다양한 상황을 가정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관심 없는 감독관, 수업을 안 쳐다보는 감독관, 졸려하는 감독관, 미간을 확 찌푸리는 감독관 등등, 물론 가정해도 가면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상처받고 당황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해보는 게 조금 낫겠죠? 저도 첫째 날보다 둘째 날에 멘탈이 좀 더 키워진 것 같더라고요. 꼭 멘탈을 키워가세요, 여러분. 수험 번호는 몇 번 뽑았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일단 가지면 번호표를 뽑습니다. 이 내 운명이 내 손에 달렸다 하고 이렇게 뽑는 거죠. 이 첫째 날에 면접이랑 집단 토의 할 때는 제가 2번을 뽑았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말이 좀 빠른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수업 시간에선 고쳐졌는데 면접에서는 진짜 안 고쳐지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순서가 2번째여서 감독관님들이 아직 혼이 빠지기 전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좀 받아들여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뒷번호를 뽑았다면 거의 한 귀에서 한 귀로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첫째 날에는 다른 사람들 다 대기할 때 빨리 이제 모텔 가서 공부할 거 챙기고 근처 카페 가서 수업 실험 공부를 밤늦게까지 했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그 수업 실험과 나눔이 있는 날 제가 마지막 번호를 뽑은 거예요. 완전 진짜 좌절했죠.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방에 갇혀버렸어요. 너무 지겨워서 막 양치도 계속하고 화장실도 갔다가 복도에서 아는 얼굴 만나면 막 눈인사하고 막 이러다가 잠을 엄청 많이 잤어요. 거의 오전 시간에는 잠만 잤어요. 오전에는 기억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눌려가지고 자국이 난 거예요. 근데 제가 수정 화장을 안 하다 보니까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래 가잖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혹시 본인의 그 번호가 마지막 번호일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팩트를 챙겨가세요. 그러니까 감독관님들은 이미 10분이 넘는 수업에 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지루할까 싶어서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때 마인드 컨트롤을 어떻게 했냐면 차라리 잘 됐다. 나는 끝판왕이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끝판왕이라서 전에 수업대로 다 생각이 안 나게 만들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들어가자마자 자신감 있게 관리번호 말하고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감독관님들 표정이 이제 콘이 다 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더 밝게, 더 크게, 더 웃으면서 했습니다. 지루하지 않게요. 시험장, 대기실, 구상실 환경이 궁금해요. 시험장은 학교고 대기실은 선생님들이 다 계시는 공간이에요. 여기서 이제 번호를 뽑고 구상실, 평가실로 들어갈 때까지 대기하시게 됩니다. 이제 감독관 선생님 2분이 계시고 한 분은 계속 있어주시는 분, 한 분은 저희가 화장실 갈 때 같이 가주시는 분이에요. 이 대기실에 낯선 사람들이 막 가득 차 있고 남성분들은 넥타이 딱 매고 여성분들은 막 정장 딱 챙겨 입고 이러고 있으니까 좀 쫄리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절대 쫄지 마세요. 이 중에서 내가 제일 잘해 라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위축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공간을 별로 안 좋아해서 살짝 좀 쫄렸었는데 다시 마인드 컨트롤, 내가 제일 잘해, 내가 끝판왕이야, 약간 이런 식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실에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 봅니다. 번호가 끝번이면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에서 내가 불릴 때까지 오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 시간을 헛되이 쓸 수 없으니까 저도 머릿속에서 이 수업 시간 시뮬레이션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계속 돌리려고 했죠. 근데 이 쓸 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점점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멍만 때리게 되더라고요. 저희 대기실에서 어떤 선생님께서도 이 수험표 뒤에다가 글을 쓰시는 거예요. 근데 기억해야 할 거 뭐 이런 거 쓰셨겠죠? 근데 그것도 제재당했어요. 이제 하지 마시라고. 아예 뭘 쓰시면 안 돼요. 그렇게 이제 대기실에 있다가 집단 토의 갈 때, 평가실 갈 때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할 때가 제일 떨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집단 토의 때 일어났던 일을 말씀드리면 집단 토의는 6명의 선생님들이 대기실에서 나와서 우르르 이제 계단 따라서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잠깐 밖에서 대기하고 이럴 때
대화를 나눌 시간이 조금은 생기게 됩니다. 보통 이때 사회자를 누가 할 건지 미리 정해두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먼저 서로 얼굴 보고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막 이러다가 제가 근데 사회자 누가 할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잠깐 공백. 근데 저도 사회자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지? 이러고 있는데 다른 분께서 그냥 하시죠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하자는 게 대체 뭔 소리지? 싶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동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말도 못하고 네네 이러고 이동을 했어요. 근데 다른 옆에 이제 이동하는 선생님들 보니까 이미 사회자 막 다 구상을 했더라고요. 다른 구상실은. 그래서 저는 집단 토의 할 때 사회자가 없이 했어요. 좀 정리되지 않은 느낌을 좀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습할 때는 꼭 사회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회자를 아무도 안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시험장에서 알게 됐습니다. 제 실수, 사회자가 없는 상황도 집단 토의를 연습할 때 고려를 해봤어야 됐던 거죠. 네, 의상은 뭘 입으셨나요? 저는 좀 튀게 입었습니다. 사실 화장을 좀 줄이고 너무 튀게 입지 말라는 조언을 받았었어요. 제가 이목구비가 좀 큰데 또 화장이 연한 편도 아니다 보니까 다소 화떡처럼 보일 수가 있을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제 블러셔를 포기하지 못했거든요. 내 자신감의 원천인 내 블러셔. 그래서 소신 있게 갔는데요. 머리 스타일이랑 의상이랑 메이크업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정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건 드릴 말씀이 좀 있어서 영상으로 제가 담아보았습니다. 기억나는 실수가 있나요? 저는 저에게 힘들었던 기억은 잘 담아두지 않는 편이거든요. 물론 그래서 면접에서 답변 내용을 잘못 말한 것도 있어요. 그랬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래서 실수는 아니지만 생각나는 거를 말해볼게요. 이제 제 수업 실현 조건이 임진왜란의 안에 주요 전투 3가지를 판서를 하라는 거였어요. 진짜 잘하신 선생님들은 어떻게 하셨냐면 한국 지도를 칠판에다가 이렇게 그린 다음에 위치를 찍으면서 이제 수업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는 칠판에 지도를 그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미리 나누어진 지도 보고 있죠? 여기서 각각 흥미로운 전투 한 가지씩 말해볼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3초 쉬고 나서 우리 유리가 행주대첩이 흥미로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고 나서 유리는 권율이라서 권율 장군으로 놀림을 많이 받았었다고 해요. 그래서 권율 장군이 친밀해서 행주대첩이 흥미로웠군요. 이러면서 칠판에다가 행주대첩 이렇게 썼어요. 이게 제가 구상을 어떻게 했냐면 질문 받아서 대답 받아서 판서하기 이렇게만 구상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전부 다 애드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에서 권율이가 갑자기 생각나서 권율 드립을 친 다음에 또 전투 2개를 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또 학생 이름이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저 정말 실수투성이죠. 그래서 제 동생 이름을 2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성이가 이순신 장군을 너무 좋아해서 또 손을 들었네요. 뭐 이런 식으로 수업을 했어요. 이 수업 실현은 딱 맞췄고 수업 나누면 한 1분 정도 일찍 끝냈는데요. 교실 밖에 나오니까 정말 느껴보지 못한 후련함이 느껴지더라고요. 최근까지도 그 후련함을 느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전날 어디에서 잤나요? 저는 모텔에서 잤어요. 시험장이 근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지방러거든요. 1차 합격하고 나서 시험장이 그 수험표에 나와요. 시험장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시험장 근처 호텔 같은 모텔에 연박으로 예약을 해두었어요. 시험장이 학교다 보니까 근처에 잘 곳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좀 가까운 모텔이나 호텔은 임용 특수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화로 꼭 예약하시고 여기어때 말고 전화로 꼭 예약을 하시고 예약할 때 아주 임용고시 때문에 거기서 자려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꼭 말씀을 하세요. 그럼 그분들이 임용고시 보러 오는 분들이 인간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층을 하나 이렇게 빼주실 거예요. 전날 밤을 설칠 수는 없잖아요. 왜 경기도로 보셨나요? 사실 제가 경기도랑 서울을 원서 접수할 때 2번을 갈아타기를 했어요. 서울로 지원했다가 접수 취소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경기로 바꿨거든요. 처음에 서울을 지원했던 이유는 경기도에 2차 과목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는 2차에서 한 번 준비해본 사람을 이기는 게 진짜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 서울 쳐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서울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 원서 때문에 막 싱숭생숭하고 혼란스러워할 때 나는 공부를 해야지, 내가 공부할 시간을 벌어야지 라는 마인드로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공부가 정말 1도 안 되는 거예요. 막 계속 사람들 붙잡고 친구한테 연락해서 야 나 어디 쓰지? 뭐 사주 잘 보는 데 있어?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지역이 확실하신 분 빼고는 원서 접수 기간에 사실상 공부를 못하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술렁술렁하고. 그래서 저는 서울로 일단 지원해놓고 계속 고민하고 있을 때 이 경기도에 응시하시는 선생님들이 2차 준비를 같이 하자고 저에게 경기도 하라고 꼬셨습니다.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니까 2차 과목이 많은 게 2차에서 뒤집을 확률이 크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오히려 유리하다. 그래서 자기가 진짜 많이 도와줄 테니까 경기도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서울보다는 경기에서 2차에서 뒤집을 확률이 크다라는 말에 제가 경기도로 마음을 바꾼 거거든요. 근데 다 어불성설이고 본인이 하는 만큼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서울 쓴 이유도 경기는 초수가 2차 준비하기 빡세다라는 말 때문이었는데 저 말고도 초수에 경기 붙으신 분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2차 뒤집을 확률이 크다. 이거는 조금 맞는 걸 수도 있는데 서울에서도 2차에서 뒤집은 분들은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준비한 만큼 하는 게 2차 시험인 것 같습니다. 청심환 드셨나요? 안 떨리나요? 떨리죠. 근데 떨리는 게 진짜 당연한 거잖아요. 안 떨리는 방법 같은 거는 없지 않을까요? 떨리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심환을 먹지 않았는데요. 제가 아는 분 중에 2분 정도가 청심환을 드시고 있는데 2분 다 붙으셨어요. 막 청심환 먹으면 갑자기 막 사람이 루즈해진다, 막 이러서 안 좋다라는 말이 있다고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청심환을 드시겠다라는 분들은 반드시 2차 시험 전에 꼭 한번 먹어보시고 본인에게 맞는지 부작용은 없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점심은 어떻게 먹나요? 점심은 거기서 먹었어요. 대부분 상하지 않고 냄새 안 나는 음식, 민폐 안 끼치는 음식, 막 치아바타, 포카치아 이런 거 많이 드시고 초콜릿 이런 거 많이 드세요. 막 긴장할 때 입에 뭐 안 갖다 대시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근데 마지막 번호 걸리면은 진짜 오후 3, 4시까지 대기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손 떨려요. 당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꼭 음식 챙겨가세요. 저는 거의 보부상 수준으로 음식을 싸갔어요. 내가 그 시험장에서 뭐가 먹고 싶을지 모르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싸갔었는데 빵집에서 스콘이랑 치아바타랑 편의점 샌드위치랑 그리고 제가 술빵을 좋아해가지고 길거리에서 술빵을 샀다가 근데 시험인데 내가 술빵을 먹어도 될까? 라는 생각 때문에 숙소에 두고 아침밥으로 먹고 갔습니다. 초콜릿을 진짜 많이 싸가가지고 2차 끝나고 2달 동안은 간식으로 초콜릿 그때 샀던 것만 먹었던 것 같아요. 팁을 주실 게 있나요? 임용고시가 1년에 한 번뿐인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꼭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저는 1차 시험날 아침 일찍 가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평소에 편의점에서 핫바를 안 먹는데 그날따라 든든하게 먹겠다고 1차 시험 직전 그날 아침에 삼각김밥 먹으면서 핫바도 같이 먹었어요. 근데 그걸 어디서 먹었냐면 운동장 그 차가운 겨울바람이 몰아치는 그 운동장 차가운 벤치에 앉아서 불쌍하게 거기서 이렇게 핫바 옹냠냠 먹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배탈이 난 거예요. 제가 평소에 과민성 대장증후군도 있거든요. 갑자기 TMI.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데 일단 배가 고프니까 먹었죠. 결국 교육학 시간에 배를 부여잡고 막 이렇게 들썩거리면서 풀다가 5분 남기고 먼저 제출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어요. 교육학을 그렇게 푸니까 좀 멘탈이 좀 털리더라고요. 그래서 2차 때에는 절대 급하게 추운 자리에서 먹지 않고 평소와 다른 음식 먹지 않고 편안하게 따뜻한 모텔에서 배를 채우고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저의 2차 썰을 풀어보았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더 있으시다면 댓글로 물어봐 주세요. 어차피 가면 아무것도 못 보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그날 아침에 마음을 잘 다스리고 다녀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신감 있는 모습과 태도만 가져가시고 2차의 모든 과정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서 다녀오시면 조금 더 자신감 있고 편안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은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으니까요. 너무 떨지 마세요. 당당하게. 근데 내가 이게 평소 목소리 톤이 아니다 보니까 자꾸